안녕하세요. 이화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황순찬입니다. EBS와 교육청에서 대입 상담 업무 하고 있습니다. 수시 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가 있는 이유는 대학들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을 뽑아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15년 정도 됐는데 추적조사를 나름대로 했겠죠. 다른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보다 어떤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그 기록들을 갖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뽑은 아이들이 학과에 조금 더 적응도도 높고 학과의 만족도도 높고 대학생활 만족도나 또 GPA나 또 취업의 질적 수준, 취업률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로 더 뽑아야겠다라는 걸로 지금 계속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많이 늘어온 상태이고요. 2028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기존 9등급제,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변환이죠. 내신이 조금 더 느슨해지다 보니까 비교과가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다른 평가 요소가 중요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내신 변별도가 조금 약해질 수 있으니까 수능 최저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더 신설하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원래도 있는 대학들이 많지만 더 도입을 하거나 혹은 강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게 지금 소위 교과의 학종화, 정시의 수시화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줄 세우기였어요. 그러니까 내신 제일 높은 애부터 쭉 잘라서 모집 정원만큼 뽑아가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교과전형에서도 서류, 학교생활기록부를 일부 보기 시작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평가 요소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면 거기에다 네이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량평가가 70, 정성평가가 30 이런 식으로 교과전형에도 서류평가 요소를 집어넣거나 심지어 정시,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 간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 간다는데 학생부를 본다고 그걸 이제 서울대가 스타트를 진작에 끊었었고 지금 이제 다른 대학들이 많이 이제 같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8에서 이렇게 교과전형이나 정시에서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대학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내신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내신으로 먼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트 범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커트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라인은 딱 교과전형 느낌인 거죠. 라인, 위로는 합격, 밑으로는 불합격. 근데 학종은 일종의 레인지거든요. 커트 범위라고 저는 조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서류평가를 한다. 혹은 면접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제일 중요한 게 맞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관련 교과 내신. 아무래도 자연계다 보면 수학, 과학 내신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학 내신이 나쁘면 상당히 치명적이고요. 반대로 좋으면은 다른 게 조금 나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세특이나 창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각 고교마다 그런 조금 특이점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례들이, 톡 튀는 사례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합격 내신 때는 아닌데 와 얘가 붙었어? 라는 데이터들은 각 고교마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점이 뾰족합니다. 딱 서류를 봤을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제가 수학이 약한데 학교생활부에서 뭐가 좀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본인의 약점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서류를 볼 때 얘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릴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너는 이래서 불합격, 넌 이래서 불합격이 아니라 얘는 이게 참 강점이네, 이래서 면접 불러보고 싶네, 이래서 서류평가를 좋게 줘야겠네. 그러니까 강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점이 없고 강점이 뚜렷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참 이상적인 거잖아요. 약점이 없는 거랑 강점이 뚜렷하고 풍성한 거랑 둘 중에 고르자면 후자입니다. 강점이 뚜렷하고 풍성한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좀 이상치,
좀 특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되게 특이한 데이터인데 3점대에서 포스텍을 붙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아시는 분은 되게 놀랄만한 수치이긴 한데, 그 학생이 이제 수과학은 거의 1등급대 학생이었고, 수과학에서는 일단 되게 특출난 이제 역량을 보였던 학생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또 인문계에서는 전반적인 내신은 그 대학에 붙을 내신은 아니었는데 사학과인데 뭐 역사 과목에서 한국사,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여러 역사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요 세계사나 동아시아사가 이수자 수가 좀 적어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수자 수가 적으면 내신이 왠지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아이들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또 꺼리거든요, 본인이 역사를 좋아해도. 근데 그걸 과감하게 선택하고 또 거기서 심지어 좋은 등급까지 받았다? 좋은 원점수를 받았다? 그럼 되게 강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에 관련된 과목을 잘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러기 좀 쉽지 않죠. 근데 뭐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이걸 특히 강점으로 여겨줄 학과를 준비하는 게 소위 말하는 입시 공학적으로는 조금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하다라기보다 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뭐 발표해봐라, 뭐 해봐라라고 할 때 너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해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관심 분야가 없는 아이들은 뭘 하지? 하면서 고민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불리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의 과제가 주어지는 것 뿐인 거죠. 다만 관심 분야가 좀 뚜렷한 아이들은 나 이거 해야지 라고 바로 이제 선택을 좀 하는 게 편하다인 거지, 편한 거랑 그게 퀄리티 높은 발표로 이어지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유리하다기보다는 편하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진로 관심이 뚜렷한 게 독인 경우가 더 저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의학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1학년 때부터 나 약학과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국어든 수학이든 다 약학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보여줘야 되는 역량은 약학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토론 역량, 글쓰기 역량, 뭐 화법, 그러니까 국어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 약학에 관심 있는 애예요 라는 것만 드러난다는 거죠, 세특에. 수학에서는 추론 역량, 뭐 논리적 전개 역량,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수학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하면서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냥 약학에서 쓰이는 수학.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약학에 쓰이는 수학을 어떻게 발표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표 패턴이 어떠냐면, 여러분 약학에서 이런 수학이 쓰인답니다, 수학이 참 유용하죠, 이게 발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량이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역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진로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만약에 교과 역량, 각 교과별로 드러나야 되는 역량이 풍부하게 드러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무전공도 많이 생겼고, 소위 말하는 전공 자유선택제인데 보통 이제 무전공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리고 계열 단위 모집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능성이 있고요. 미시적으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소위 옛날에 말했던 A 학과를 가려면 A 관련된 걸로 이렇게 좁혀가야 돼 라고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상위권 대학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계열 적합적으로 보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할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건 저는 직업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을 딱 정하는 순간 진짜 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뭐 되게 잘 설계되고 관련 교과 내신도 좋고 하면 좋지만 진로의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을 가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그거를 잘 습득했다는, 그거에 관련된 역량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케바케입니다. 지역마다도 다르고 일반고마다도 특성이 다르고 자사고도 광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상황 다르고 자사고마다도 색깔이나 어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교육과정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서 어떠한 비율로 보내고 있냐가 그 학교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 중심으로 대학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몇 명,
뭐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몇 명이 갔는데 그 중에 수시로 어떻게 보내더라, 뭐 정시로 가더라. 근데 어떤 자사고는 정시로만 가고 어떤 자사고는 수시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면 수시 비율이 높은, 그러면서도 적당히 균형적인 고교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희망하는 계열과 관련된 선택 과목이 잘 개설이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과목들을 듣고 싶은데 저 학교는 인문계 학생이 별로 없어. 개설이 잘 안 돼. 인원수도 모자라고 이래서. 그러면 좀 망설일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자연계 학생인데 저기는, 저 학교는 뭐 어떤 실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풍부해. 그렇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제 선택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자사고에 있다 보니까 자사고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으니까 그 입장을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교실에서 약간 주인공 같은 아이들이었죠.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 학급의 어떤 에이스, 학업적으로 좀 에이스 학생으로 있던 아이들이어서 자신 있게 자사고에 진학을 했지만 그런 아이들만 있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정말 체감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박살나는 애도 있고, 자존감이 살짝 찌그러졌다가 그걸 되게 긍정적인 배움의 소재로 삼아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뭔가 긍정적인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도 있고, 계속 이제 쭈그러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좋냐, 자기주도성이 좋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일반고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뭐 자사고도 자기주도성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사고가 만약에 프로그램이 더 많다, 학교 프로그램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성이 드러날 틈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고가 만약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것도 막 자사고가 뭐 좋다, 뭐 일반고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만약 그런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위기는 곧 기회거든요. 내가 자기주도성을 발휘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뭐가 없어. 어떤 토론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활동이 학교에 없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과연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 감히 너 학교에 없는 걸 네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아니죠. 대부분 선생님들은 기특해 하십니다. 그래, 못 도와줘서 미안할 뿐인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저는 일반고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9등급제 기준으로 사실 2등급 때 의대 합격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고교 유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입결이 조금, 그걸로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 2등급 때, 3등급 때 합격자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그런 유형들의 학교가 대부분인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소위 그냥 일반고에서는 2등급 때 합격자가 뭐 전국으로 보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지역 인재,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대학을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톡 튀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5등급제에서는 조금 더 좁아지잖아요. 그 등급이 9에서 5가 됐으니까 특정 과목을 2등급 한 번 받았다고 의대를 못 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전 과목 평균이 2점대면 의대 갈 내신은 아니긴 하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5등급제가 됐으니 2등급 하나가 떠버리면 의대 못 간다, 자퇴. 그래서 소위 자퇴 러쉬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많은 연구들이 실제 1학기 지나고 시행이 됐고 부산시나 여러 교육청에서 연구 결과들을 내놨거든요. 정말 그런가? 정말 올 1등급이 그렇게 많아서 변별이 안 될까? 됩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발표를 했던 게,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게 학교당 약 2%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한 1.5에서 2.5% 정도? 야, 그러면 의대 정원 그거보다 훨씬, 그 정도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이제 5학기, 4학기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2% 아이들이 계속 오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율은 적어지면 적어지지 늘어나는 숫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5학기 동안 오리를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2등급 하나 때문에 의대 못 가, 무조건 자퇴해야 돼,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당 인원수도 적어지고 세분화되잖아요. 그리고 3학년이 가면 또 각 과목마다 그 과목만 잘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1, 1학년보다 2, 3학년이 더 어렵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5학기 동안 오리를 받는 거는 생각보다 아무리 5등급제라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나 뭐 이런 일부 빼고는 일반대는 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탐구의 심화 과정이 잘 드러나게끔 동기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의 심화 과정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기재가 되려면 교사가 관찰을 해야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기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기재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보여줘야 됩니다. 발표를 할 때도 그냥 저는 A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잘했으면 발표를 잘함, 이거밖에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발표를 왜 하게 되었는지, 제가 지난 1학기 때, 지난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요걸 토대로 어떻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교사가 그 확장적 맥락을 인지하게 되죠. 아, 얘가 이런 과정들을 이전에 거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이걸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걸 인지를 해야 그걸 맥락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 자르고 그냥 발표만 하고 보고서만 띵 내면 그것밖에 안 적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 동기를, 아이들이 동기를 얘기해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 수준인 거예요.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요걸 합니다. 그건 동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소개에 가까운 정도? 동기라는 건 의문이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 이전 활동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전 경험 속에서 어떤 의문이 들어서, 수업에서 어떤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구조로 동기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역량에 더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수업을 일단 따라와야 되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랑 정말 그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중첩은 되지만. 그래서 소위 이런 걸 선발대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아이를 선발하는 대학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위 모집대학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학과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 학과의 전공을 잘 살려서 이 학과가 그래도 번성할 수 있게, 이 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연구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목표 의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떤 그런 그 입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대부분 관심이 있으신 선호 대학일수록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